어디 한정식 집 딸이 함부로.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살 길이야. 한평생 흙과 불로 품격을 빚어온 한식의 대가. 딸의 결혼식, 그 가장 빛나는 날, 그의 세상은 뺨 한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재벌가의 오만함. 그들의 식탁에서 존엄은 모욕당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칼끝에 담고 복수를 식단처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가장 품격 있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언론과 권력의 칼날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딸의 눈물이 그의 심장을 찌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한 남자는 마침내 다시 칼을 고쳐 잡습니다. 가장 뜨거운 복수는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어야 하기에 과연 그는 딸의 뺨에 새겨진 상처를 지우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삼청동 고즈넉한 돌담길 안쪽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당 청류원. 이곳의 대표 서진우는 58배 중후한 남성이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은행 부지점장이었지만 그는 숫자로 가득 찬 금융권을 떠나 흙과 불, 그리고 시간이 빚어내는 전통 한식에 인생의 후반을 걸었지요. 청류원은 그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품격을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이자 그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딸 서아연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청류원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정갈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진우는 이른 새벽부터 직접 장을 보고 주방의 재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식기들은 은은한 빛을 냈고 잘 다려진 무명 행주는 단정한 그의 성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음식에서 단순한 맛이 아닌 존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속에서도 서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한명 유통의 안주인 남지숙 여사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청류원을 방문할 때마다 음식의 맛이나 정성보다는 식당의 격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했지요. 결혼식 당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신부 대기실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 하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서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지숙이 우아한 걸음으로 하연에게 다가가더니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집 체면 생각해서 조심해요. 어디 한정식 집 딸이 함부로. 싸늘하게 내뱉는 목소리. 하연의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우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객들에게 웃어 보이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모든 예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진우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어오른 뺨에 약을 바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참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나직한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서진우는
청류원의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 평창동의 한적한 저택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그의 오랜 지인이자 과거, 금융계 시절부터 든든한 후원자였던 태강그룹의 최재호 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재호 회장은 은퇴한 금융계의 거물로 서진우의 강직한 성품과 능력을 높이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침부터 나를 다 찾아오고 무슨 일인가? 최재호 회장은 서진우의 굳은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우는 지난밤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뺨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과 가슴에 박힌 모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던 최재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명유통의 남지숙이라 그 여인 오만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집안이야. 최재호 회장은 서진우에게 한명유통에 감춰진 속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 오너 일가의 비자금 문제, 그리고 위태로운 재무 구조까지. 겉보기에는 탄탄한 중견 유통기업이었지만 실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쌓아 올린 허영뿐일세. 최재호 회장의 말을 들으며 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명유통, 그 오만한 가문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겠다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부와 명예를 빼앗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진우는 곧바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고의 전략가 이세윤이었습니다. 이세윤은 서진우의 계획을 듣고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미있군요. 한정식당 대표님이 유통 대기업을 사냥하시겠다?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만 나는 확률을 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오. 이겨야 할 이유를 보고 싸우지. 서진우의 단호한 말에 이세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진우의 눈에서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전략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표님은 오직 왜 싸우는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남자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우는 청류원의 주방에서 최고의 식단을 짜듯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이세윤에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뺨값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제대로 치를 겁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지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우의 일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청류원의 대표로서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내어놓는 완벽한 주인이었고, 밤에는 M&A 전략가 이세윤과 함께 한명유통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냉철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명유통의 지분을 최대한 소리 소문 없이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이세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거래로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딸 서아연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남지숙은 사사건건 하연의 출신을 걸고 넘어지며 그녀를 무시했고, 남편 윤재민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흉부외과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는 한없이 유약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몰랐어?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남편의 무심한 대답은 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하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우를 닮아 심지가 굳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버텨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한명 유통의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어떻게든 그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진우는 그런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대신 청류원의 새로운 계절 메뉴 개발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최고의 식재료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밤새워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청류원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에서 장인의 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가 칼질을 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뚝배기에 담아내는 것이 깊은 맛이 아니라 차갑게 식힌 복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서진우의 편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목표했던 지분의 1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지숙의 가문이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용했던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서진우의 공격은 마침내 한명 유통의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감지한 남지숙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감히 일개 한정식집 주인이 자신의 제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즉시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으로 쌓아 올린 인맥과 언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서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사적인 복수심에 눈먼 장사꾼, 기업 사냥에 나서다 한정식당 청류원, 알고 보니 탈세와 비리의 온상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류원은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에 섰고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가 들어왔지요. 남지숙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윤재민을 압박하여 며느리 서하연을 집안에 감금시키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연은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아버지의 추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연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윤재민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살 길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하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며칠 후 하연에게는 정말로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서진우는 무너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딸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청류원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딸의 눈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딸 하연이었습니다. 감시를 피해 겨우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굴복하면 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평생 무시당하면서 아빠까지 원망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딸이 어느새 자신과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세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세윤 씨, 지금까지 모은 자료 전부 푸시오.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칼은 이미 뽑혔습니다. 이제는 배는 일만 남았습니다. 딸 서아영과의 통화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철해졌지요.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이세윤 씨, 한명 유통의 기관 투자가들 명단을 전부 다시 정리해 주시오. 이제부터는 한 명씩 직접 만날 겁니다. 이세윤은 서진우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싸움이 물밑에서의 지분 확보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지숙이 언론을 통해 사적인 복수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이상 서진우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서진우는 가장 먼저 한명 유통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청류원의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듯 그들을 위해 최고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세윤이 밤을 새워 정리한 한명 유통의 부실, 경영 실태와 오너 일가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썩은 재료로는 절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우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확한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명 유통은 지금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지숙 가문의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데에는 누구보다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우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명 유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서진우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며칠 후 몇몇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서진우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비밀리에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한명 유통의 지분 52%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경영권을 교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서진우는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남지숙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복수국일 뿐입니다. 저 장사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주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할수록 주주들의 마음은 오히려 서진우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주주총회장.
그곳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서진우와 이세윤이,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잃지 않은 남지숙과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지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남지숙의 남편이자 한명유통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우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한 개인의 비뚤어진 복수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 한정식집 사장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격앙된 목소리는 오히려 주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남지숙은 눈물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30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회사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눈물 속에는 단 한치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서진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연설문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주들을 둘러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요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주변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매일 아침 식재료를 다듬으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은 한 인간의 품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에게 존중이 없다면 그 식탁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하물며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서진우는 남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이 담겨 있어야 할 그 식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는 자들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직원을 하인처럼 부리고 협력업체를 쥐어짜며 고객을 기만하는 경영 방식. 그것이 과연 한명유통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남지숙 부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복수하기 위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존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의 무너진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진 투표에서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진우는 한명유통의 새로운 신임 대표가 되었고 남지숙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굴욕적으로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품이 없는 권력은 진정한 품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진우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한 남자의 품격 있는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명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진우가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후 회사는 과감한 혁신을 거듭했지요. 가장 먼저 부실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던 사업들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명 프리미엄 식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장인들이 만든 최고의 전통 식자재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는 바로 딸 서아연이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제품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는 전통과 현대의 미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요.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전남편 윤재민이 뒤늦게 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하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좋은 의사일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딸의 모습에서 서진우는 깊은 뿌듯함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유통은 서진우와 서아연, 부녀의 노력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명유통을 갑질 기업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과거의 아픔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청류원의 뜰에는 하얀 목련이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진우는 딸 서아연과 함께 청류원의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소반 위에는 방금 내어온 정갈한 다과상이 놓여 있었지요. 그 위에는 한명 프리미엄 식품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약과가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유자 약과 맛이 괜찮구나. 서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음 달부터는 청류원에도 정식으로 납품할 생각이에요. 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지난 1년은 부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았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연아. 네, 아빠.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긴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이긴 거다. 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부당함에 맞서 부녀가 함께 싸워 되찾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결코 상대를 깎아내려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요리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고 남지숙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품격, 사람을 향한 존중,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굳건한 사랑.
서진우가 딸과 함께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청류원의 주방에서는 새로운 계절 한상 메뉴가 손님들에게 정성껏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식탁 위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일궈낸 희망이 따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품격 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왜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성격 문제는 아니었는지,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자의 중요한 능력인데 말이죠. 딸의 인생이 걸린 단 한 번의 상견례. 한 아버지의 가장 아픈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오만한 편견이 진실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모든 판을 뒤엎을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하고 숨겨져 있던 과거의 문이 열리자 두 집안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상대가 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 오칠한 고풍스러운 상 위로 정갈한 음식들이 오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기 속에는 화기애애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미래를 약속한 최서아와 박진우, 두 젊은 연인의 얼굴에도 어색한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받는 상견례였지만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진우의 아버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만철이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최서아의 아버지, 최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탐색과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서아 양 어머님은 왜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강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강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잠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상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딸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마침내 최강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금도 동요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별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철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역시나 하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진우가 다급하게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최강호의 대답을 빌미 삼아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두 집안 사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서아의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강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예감하면서도 딸을 위해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미 가장 중요한 무언가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 허허. 박만철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최강호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상대의 약점을 파헤치려는 집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돈 되실 분이니 여쭙는 겁니다. 혹시 최 변호사님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자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말이죠. 무례함을 넘어선 폭력적인 언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아픔을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난도질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최강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낮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딸 최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최강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편견의 꼬리표가 평생 딸의 삶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강호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박만철의 기세가 순간 주춤했습니다. 최강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외도와 감당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박만철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실의 증거였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흠결을 상상하며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식을 뒤엎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별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철의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강호는 고백을 마친 뒤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박만철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것이 진실이고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맞서 최강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임으로써 스스로와 딸의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최강호의 폭탄 같은 고백의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던진 무례한 질문이 이토록 엄청난 진실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편견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최강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혹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닐까?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이 뒤섞여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철은 어떻게든 이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 식당의 주인인 윤 사장이 직접 최고급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다기에 특별히 준비한 요리입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윤 사장은 사람 좋게 웃으며 음식을 내려놓다가 상석에 앉은 최강호를 발견하고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최 대표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윤 사장은 허둥지둥 달려와 최강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에 상견례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만철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표님이라는 호칭과 윤 사장의 깍듯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최강호와 윤 사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이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라는 새로운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최강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온 것이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대답은 오히려 박만철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단순한 변호사에게 식당 주인이 저렇게까지 굽실거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상황은 개인적인 가정사를 넘어 최강호라는 인물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의 극진한 대접은 박만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이 정도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눈앞에 최강호라는 인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한 동네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박만철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 사장은 연신 최강호의 잔에 귀한 술을 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가게가 작년에 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청룡 법무법인의 최강호 대표님께서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문을 닫았을 겁니다. 대표님은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룡 법무법인. 그 이름이 박만철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청룡 법무법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억 원의 수임료도 아깝지 않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 그리고 그 거대 조직의 수장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무례한 질문을 묵묵히 받아내던 최강호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만철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갈등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개인사를 문제 삼던 차원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압도적인 불안은 현실적인 격차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박만철은 이제 자신의 편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강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약자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강자의 여유 그 자체였죠. 최서한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박진우는 장인 될 사람의 새로운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만철만이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편견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룡 법무법인의 대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자랑하는 업계의 거물. 윤 사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들은 박만철의 편견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결함이라고 여겼던 이혼이라는 사실은 이 압도적인 사회적 성공 앞에서는 한 점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박만철의 공격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편견의 칼날은 이제 그의 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런 대단한 사람에게 감히 내가 무슨 망발을.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강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를 평가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깨달으며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중요한 상견례 자리마저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의 침묵은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만철의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는 돌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호는 그런 박만철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죠. 그저 박만철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과 기다림이야말로 박만철에게는 가장 큰 질책이자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재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오늘 그 품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만철의 단단했던 자존심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엉망이 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수치심에 빠져 있던 박만철의 뇌리에 문득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5년 전 자신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던 특허 소송의 마지막 공판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자본력과 기술력 모두 월등한 대기업이었고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지만 박만철은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소였죠. 당시 상대편 변호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논리와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재판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박만철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패배로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고 박만철은 씻을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그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 속 변호사의 얼굴이 눈앞에 최강호와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후함이 더해졌을 뿐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와 서늘한 지성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변호사가 당신이었습니까? 박만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강호는 박만철의 질문에 놀란 기색 없이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긍정의 표정은 박만철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악연의 발견. 이것은 갈등을 최고조로 이끄는 기폭제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과거에 자신을 무릎 꿇렸던 장본인이자 현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물이라는 사실. 이 잔인한 진실의 연속은 박만철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최강호를 단순히 예비 사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자리는 이제 두 집안의 만남을 넘어 두 남자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잔혹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별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만철은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과거의 패배감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던 상대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존재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얼어붙은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박진우는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최강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정말 무례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최강호를 향한 존경심을 표함으로써 이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의 이 한마디는 갈등을 풀기 위한 결정적인 해결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치관에 얽매인 기성세대와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새로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재안이기도 했죠.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만철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박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서린 실망감을 확인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만철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진심 어린 사과. 그 한마디는 편견은 파국을 부르고 진실과 존중만이 화해를 만든다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로 수렴되는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사과와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박만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최강호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만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사장님. 저도 아들을 가진 아버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시지요.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최강호의 모습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격적인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만철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오간 사과와 용서 이후 분위기는 놀랍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두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업과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두 집안이 단순한 사돈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시작이었죠. 몇 달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결혼식장. 최강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 최서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객석에서 지켜보는 박만철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는 두 집안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편견으로 시작되었던 위태로운 상견례는 한 사람의 굳건한 진실과 존중의 힘 앞에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소중한 이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최강호의 삶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